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65세의 박순자 할머니.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1등석이에요. 일반석으로 가세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는 거지 취급을 받았고 결국 공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40년 전 바로 그 항공사 스카이 퍼시픽 에irlines의 창립 멤버였고 전설적인 수석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장 김태주는 40년 전 그녀에게 직접 교육받았던 신입 승무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전화를 걸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감동적인 전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인천공항.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 민준이를 만나러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가시는 거. 딸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40년 동안 비행기를 탄 사람인데 뭐.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걱정 마. 민준이가 공항에서 기다린다며? 네, 엄마. 제가 마중 나갈게요. 손자 민준이가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25살 UCLA 대학원생인 민준이는 할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자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낡은 승무원 배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복선 1. 순자 할머니가 배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40년이 지났네. 태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1985년 스카이 퍼시픽 에irlines 창립 첫날. 25살의 젊은 박순자는 수석 승무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순자 선배님, 신입 승무원 김태준입니다. 21살의 젊은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준씨. 앞으로 제가 교육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는 태준을 포함한 신입 승무원 10명을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승무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승객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순자의 말에 신입 승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태주는 순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있으세요. 멋있긴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이순자가 태준에게 작은 배지를 건넸습니다. 태준씨, 이거 받아요. 제가 처음 승무원이 됐을 때 받은 배지예요. 선배님의 배지를요? 네. 이걸 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요. 약속해요? 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태주는 배지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정이 넘쳤었는데. 할머니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LA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할머니도 그래. 어디 키가 더 컸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할머니, 짐 제가 들게요. 괜찮아. 이것밖에 없어. 순자 할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2주 계신다면서요? 이것만 가지고 오셨어요? 응. 할머니는 많이 필요 없어. 옷 몇 벌이면 돼. 민준이가 할머니의 가방을 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 가방 오래됐네요? 응. 40년 전에 샀어. 튼튼해서 아직도 쓴다. 가방에는 스카이 퍼시픽 에irlines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순자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민준아, 할머니도 집에 가셔야지. 할아버지가 기다리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다음에 또 올게. LA 공항. 순자 할머니는 스카이 퍼시픽 에irlines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카운터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던 곳인데? 많이 변했네. 어서 오세요. 여권 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요. 순자 할머니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좌석이 1등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손자가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사실 민준이가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아르바이트비로 1등석을 예약해준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은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백인 중년 여성 매니저 캐서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할머니가 1등석 표를 가지고 계신데. 캐서린은 순자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가방, 초라한 외모. 할머니, 이 표가 정말 본인 거예요? 네, 제 손자가 사준 거예요. 손자요? 캐서린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남의 표를 쓰시는 건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1등석을 타실 리가 없잖아요. 순간 순자 할머니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 표가 맞아요. 여기 예약 확인서도 있고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캐서린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일반석으로 바꿔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요? 1등석이 만석이래요. 하지만 제 예약은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일반석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다음 비행기를 타시든지. 순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표는 분명히. 할머니,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캐서린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백인 승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늦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권리를. 권리? 당신 같은 사람이 1등석에 타겠다고? 웃기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나. 표가 취소됐대. 네. 제가 분명히 예약했는데요. 민준이는 캐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 손자입니다. 제가 직접 1등석을 예약했어요. 손자분이시라고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증명이요? 네. 결제 내역 보여주세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시스템에서 취소됐어요. 그럼 다시 예약하면 되잖아요. 1등석이 만석이에요. 그럼 왜 취소한 거예요? 시스템 오류래요. 민준이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인종차별 아니에요? 인종차별이요? 말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동양인이라서 그러는 거죠? 뭐라고요? 캐서린은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이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소란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란 안 피웠어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가시죠.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만하자. 할머니가 괜찮아. 할머니. 이건 너무해요. 괜찮아. 우리 나가자. 두 사람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배지를 꺼냅니다. 4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할머니,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승무원이었을 때 받은 거야. 할머니가 승무원이셨어요? 40년 전에. 바로 저 항공사에서.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스카이퍼시픽에서 일하셨다고요? 창립 멤버였어.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25살 때 말이야. 1985년 스카이퍼시픽 에라인즈가 처음 생겼어. 할머니는 첫 번째 수석 승무원이었지. 1985년 젊은 순자가 신입 승무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평등합니다.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신입 승무원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만약 누군가 승객을 차별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보고하고 그 사람은 해고해요. 네, 알겠습니다. 3년 후 순자는 임신을 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태준이 축하해줬습니다. 고마워요, 태준씨. 이제 그만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아쉬운데요. 할 수 없죠. 아기를 돌봐야 하니까. 순자는 1988년 퇴사했습니다. 그때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씨, 제가 가르쳐준 거 잊지 말아요. 네, 선배님.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배지. 잘 간직하고 있죠? 네. 제 책상에 항상 놓고 있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그게 40년 전 일이야. 할머니. 그럼 그때 그 태준이라는 사람은? 응.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순자 할머니는 슬퍼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람 연락처 있으세요? 아니. 40년이나 지났는데. 찾아봐야 해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스카이퍼시픽 에라인즈 김태준.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김태희 마이너스 전 CEO 오브 스카이퍼시픽 에라인즈. 뭐라고? 태준이라는 분이 지금 사장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가 사장이 됐다고? 할머니 전화하세요. 어떻게? 40년 만에. 괜찮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본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스카이퍼시픽 에라인즈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사장님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제가 박순자라고 하는데 40년 전에. 잠시만요. 비서는 박순자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가끔 언급하시던 이름. 혹시 1985년에 근무하셨던? 네.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시각 서울 사무실에서 김태준 사장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1세의 태준은 이제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승무원 배지. 40년 전 순자 선배에게 받은 바로 그 배지였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박순자. 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박순자 선배님이라고. 태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 정말 순자 선배님이라고? 네. 지금 전화 대기 중이십니다. 태준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선배님이십니까? 태준 씨. 맞아요?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태준 씨. 40년 만이네요. 선배님. 어떻게? 어디 계세요? LA에 있어요. 손자 만나러 왔다가. LA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순자 할머니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태준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회사에서요? 네. 미안해요, 태준 씨. 괜히 전화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배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태준 씨. 선배님,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10분만 기다리세요. 태준은 전화를 끊고 즉시 미국 지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지사장. 네, 사장님. 지금 LA 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나? LA 공항이요? 박순자 선배님이 공항에서 쫓겨났어. 네. 박순자? 박 지사장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존경하는 전설의 수석 승무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당장 확인해. 관련된 모든 사람 명단 보내. 네. 즉시. 태준 사장은 책상 위에 배지를 잡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서님, 오늘 저녁 LA행 비행기 예약해주세요. 네. 사장님이 직접 가시려고요? 네. 선배님을 직접 뵈어야 합니다. 박 지사장과 LA 지사 책임자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박순자 선배님. 중년의 박 지사장이 순자 할머니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미국 지사장 박철수입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께 이런 일이. 뒤에서 LA 책임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LA 책임자 마이클 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 할머니신데요? 이분은 우리 회사의 창립 멤버이십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박 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모든 진상을 규명하라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라고. 마이클 책임자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캐서린 매니저가 고의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고의로요? 네. 그리고 체크인 직원도 공범입니다. 박 지사장은 캐서린을 불렀습니다. 캐서린 여기 와봐. 캐서린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한국인 할머니에게 어떻게 했지? 아, 그 할머니요? 1등석 표가 이상해서. 이상해? 정상적인 표였어. 하지만 너는 고의로 예약을 취소했어. 캐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랬지? 동양인 할머니가 1등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규정? 어떤 규정? 박 지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캐서린 너는 해고야. 네. 이건 너무.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아니? 누군데요? 40년 전 이 회사를 만든 전설이야. 그리고 사장님의 은인이지. 캐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표 써. 박 지사장이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장님께서 오늘 저녁 LA로 오십니다. 네. 태준 씨가? 네. 선배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준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태준 씨. 40년 만에 재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태준 씨. 사장이 됐다며? 네. 선배님 덕분입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승무원 배지. 40년 전 순자가 준 바로 그 배지였습니다. 선배님. 이거.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배지를 꺼냈습니다. 나도. 아직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배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선배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태준 씨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배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선배님이 차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겁니다. 태준이 다시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이 배지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초심을 잃지 말자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경영에만 집중했습니다. 직원 교육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그 결과가 오늘 일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선배님,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가 40년 전에 시작했던 것처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그리고 사장님도. 태준은 민준이를 봤습니다. 이 청년이 순자 선배님 손자분이시군요. 네. 민준이라고 해요. 민준 씨, 할머니를 잘 모셔드려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태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응. 내일부터 전 세계 모든 지사에서 재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40년 전 가르쳐 주셨던 그 정신으로요. 태준 씨. 그리고 선배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 이번 교육에 선배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선배님의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들려주세요. 40년 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입니다. 선배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 세계 지사장들이 모인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무대에는 김태준 사장과 박순자 할머니가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박순자 선배님입니다. 40년 전 우리 회사를 만든 창립 멤버이십니다. 지사장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40년 전 제가 25살 때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대하자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 전 저는 LA 공항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동양인이고 할머니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낀 수치심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사장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회사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배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배지를 태준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절대 잊지 마세요.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6개월 후 스카이퍼시픽 에어라인즈는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항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지사에서 박순자 할머니의 교육 비디오가 상영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이것이 새로운 회사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LA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순자 명예 고문님. 공항 전 직원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회사의 명예 고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민준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손주야. 태준 사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1등석이 아니라 사장 전용기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일반석이 편해. 모두가 웃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선배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거지. 태주는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배님, 이 배지. 이제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박물관에? 네. 회사 역사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이 배지를 놓으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선배님 배지도 함께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 배지도 줄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스카이퍼시픽 에어라인즈 본사 1층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2개의 배지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40년 전 박순자와 김태준의 배지.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는 자만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글이 있습니다. 박순자 1960년생. 스카이퍼시픽 에어라인즈 창립 멤버. 수석 승무원 1985-1988. 명예 고문 2025- 현재.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이 한 문장이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박순자 할머니는 40년 전 평범한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입 승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그리고 40년 후 그녀가 차별을 당했을 때 그 가르침을 기억하던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김태준 사장은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간직한 배지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스승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초심을 잃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할머니의 모습 속에 위대한 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실은 당신의 은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받은 작은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김태준 사장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가르침을 준 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배제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